자, 이어서 연결고리 시간입니다. 바로자산 운용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연결고리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자, 3대 지수 모두 오른 상태에서 통화정책 보고서, 이거 연준에서 내는 겁니다. 상승폭을 더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연준이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건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미국 증시는 좋았습니다. 좋은데 좋은 이유도 많았거든요. 이런 날은 뭐 얘기하기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국내 시장도 기대가 되고요. 좋았던 이유가 연준이 뭐 가장 크게 작용을 했지만 그 외에도 좋았던 이유들이 쭉 있는데 뭐 순서대로 사실 시장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이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상승의 중심에는 이 초대형주죠. 이 애플과 메타가 있었는데요. 애플과 메타가 상승한 이유가 좋았습니다. 애플은 우선 이 모건 스탠리가 아이폰 수요가 증가했고 서비스 부문 성장도 가속화되고 있고 신제품도 출시하고 그리고 마진도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목표가 상향 레포트를 냈거든요. 목표가는 뭐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뭐 175달러에서 180달러로 상향되긴 했는데 5달러면 굉장히 좀 미미하죠. 목표가 한 3% 정도 올라갔는데 이 3%가 아니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다운되어 있었던 상황이죠. 미국 증시 이번에 끝나기 전에는. 근데 시장이 좀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도 고민하고 있고 유동성도 다시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폰은 더 잘 나간다. 그래서 목표가 올립니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이 바클레이즈가 AI 관련 주요 종목 중 하나다. 그러면서 이 메타 플랫폼이 대장주의 모습을 보이면서 6%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이 AI 관련돼서는 이 메타 플랫폼도 있지만 그 전에 계속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내용이 있었죠. 뭐 엔비디아라든지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었고 그 외에 뭐 기술주도 좋았지만 가장 크게는 앞서서 이 애플과 메타 플랫폼이 달렸고요. 그 외에 뭐 브로드컴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퍼스트솔라도 있었고 이런 다른 종목주들까지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연준이 좋은 내용, 오랜만에 연준에서 좀 이 시장 완화적인 이 긍정적인 좀 발언을 해줬는데요. 우선 파월 연준 의장이 좋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비둘기파 얘기해줬는데 이 연준은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근원 PC 물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연준의 목표인 2%를 훨씬 상회하지만 둔화하고 있다. 사실 방점이 뒤에 찍혔죠. 그 전에는 물가가 너무 높아서 부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연준 이사들의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은 앞에 있는 거 인정. 근데 둔화되고 있다. 뒤에를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상품 가격도 공급망 병목 현상이 전체적으로는 완화되면서 둔화되고 있고 서비스 가격도 주거 중심으로 높았었는데 임대료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뭐 임금도 작년 하반기 이후에 둔화되고 있고 이 전체적으로는 다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결론은 3월 50bp 인상 가능성 낮을 것으로 보여진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 50bp를 사실은 부담스러워 했었죠. 3월에 50bp 올리면 3월에 50bp 올라간 것보다도 그 이후에 또 올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23년도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구나. 이 두 가지가 시장은 부담스러워 했었는데 50bp 인상 가능성 크지 않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한번 또 기대를 하는 거죠. 시장은. 긍정적인 쪽으로 주식시장은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금년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또 좋게 나온 게 이 ISM 서비스업 지수인데요. 최근에 나왔었던 이 굵직굵직한 지표들, CPI, PPI, PCE 물가지수 다 사실은 이 주식시장이 기대하는 반대쪽으로 나왔죠. 다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부담스러워하면서 이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죠. 근데 이 ISM 서비스업 지수 이 중에서도 이 물가지수가 둔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전년 대비 24.6% 그리고 예상치는 17.7이었는데 실제로 발표된 건 15%였습니다. 이 전년 대비해서는 당연히 크게 떨어졌고요. 예상치보다도 더 떨어졌다. 이 부분이 또 지표에서 ISM 서비스업 지수도 굉장히 이 굵직굵직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가장 주요하게 보는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도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러면서 이 달러도 하락을 했고요. 금리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로존 생산자 물가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같이 미국 ISM 서비스 지수도 하락했지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이 주식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지표라든지 연준의 발언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달러와 금리까지 주식시장이 기대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미국 시장은 반응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대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만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달러가 약세가 됐죠.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이 1294원 17원입니다. 오랜만이죠. 다시 1300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301원 60전 지난주 금요일에도 사실은 많이 떨어졌죠. 14원 떨어졌는데 이제는 뭐 오늘 지난주 금요일만큼 많이 떨어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환율이 떨어지면서 1300원을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좀 높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비롯한 이런 기술주들 강세를 많이 보여줬죠. 대표적으로 AI 관련주들도 좋았고, 아까 제가 앞장서는 종목에서 애플과 메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도 3.6% 올랐습니다. 2월 중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13%, 전월 대비 13%,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판매량이 증가했다. 혹은 생산량이 증가했다. 그러면 테슬라 항상 오르죠. 근데 테슬라도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AI가 앞에서 달려주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 분위기 괜찮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48% 올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상승했는데 판매량 좋아진다. 2차 전지 좋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엔비디아도 좋았고요. 애플도 좋았고요. 메타 플랫폼 좋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기술주들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또 포커스 맞춰도 되는데 또 좋은 게 있었죠. 전인대 개막을 했는데 중국 전인대 개막식에서 중국 경제의 강한 회복력, 리커창 총리가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중국 관련한 종목들, 전인대 기대감에 또 중국 관련한 종목들도 지난주에도 괜찮았는데 이번 주도 좋은 분위기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중국에 대한 모멘텀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에서 볼 종목은요, 바로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제 어떠한 관점에서 연결을 시키시는 건가요? 네, 사실 제가 삼성전자 말씀 많이 드렸는데 좀 오랜만에 드리긴 하죠.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는 그야말로 좀 맥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기술주도 좋고 반도체도 좋고 2차 전지 좋고 중국 관련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필이면 삼성전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우선 첫 번째로는 시장의 악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당분간은 좋을 분위기가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2,500을 볼 가능성도 매우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악재가 대부분에 반영이 됐고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도 호조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이 국내 시장 많이 산다라면 삼성전자 많이 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요. 특정 섹터별로 액티브 펀드가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ETF성인 패시브 펀드가 국내 시장을 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삼성전자 살 가능성이 매우 좀 높고 그리고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최근에 분위기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그리고 AI 중심에서 반도체 소비가 다시 한번 늘어난다. 그래서 반등 속도도 어느 정도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는 만큼 반도체가 살아난다. 그럼 삼성전자 앞서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삼성전자로 포인트를 맞춰주신다면요? 네, 사실 시가총액 국내 압도적인 1위 기업입니다. 주가가 최근 고점 대비해서도 떨어졌고 이전 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떨어졌지만 사실 그래도 시가총액 361조입니다. 굉장히 큰 종목인데요.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를 본다라면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시장에서 많이 했지만 반도체도 안 좋았지만 디스플레이도 별로였고요. 가전도 그냥 그랬습니다. 휴대폰 안 좋았고요. 중국에서 휴대폰도 좀 좋지 않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사업군들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적이 부진했고 그 부진한 실적이 주가로 반영이 되면서 어느새 55,000원에서 65,000원 박스권을 지금 한 1년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좀 달라진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의 가격 이 반등이 명확하게 언제 나타나느냐, 2분기에 정말 나타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시장에서는 물음표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안 그래도 반도체 2분기 혹은 3분기에 이제는 가격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 AI 관련해서도 반도체 소비량이 많이 늘어난다라면 가격 반등 시간은 좀 더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좋아진다. 이런 분위기 봤을 때는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실적이 이제는 바닥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특히나 더 좋아진다라는 부분들. 1분기가 거의 바닥으로 해서 2분기부터 조금씩 좋아진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가장 높았었을 때가 이제 장중에 65,000원까지 갔었을 때였네요. 목표가 얼마나 보십니까? 네,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인 종목이죠. 그리고 실적도 하반기로 갈수록 올라간다는 점 등을 봤을 때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다는 뭐 하반기까지 조금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신다면 뭐 최소 7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삼성전자 잘 모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연결고리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였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길게 하반기까지 봤을 때 7만 원 정도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